이번 시간에는 전하의 컨피그레이션의 포텐셜 에너지를 계산하는 우리 포멀리즘에 대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로서 전하가 반지름이 A인 이 구에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하량이 Q이고 반지름이 A인 여기 이제 균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식을 이제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 필드 에너지를 이용한 방법과 그 다음에 이제 전하를 차곡차곡 저 모양, 저 분포를 갖도록 그 전하를 무한히 멀리 떨어진 곳에서부터 이제 가져오는 데 들어간 총 에너지 E를 계산한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둘을 각각 계산해서 그 둘을 비교를 해볼 거예요. 첫 번째 방법으로 이제 필드 에너지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필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저 전하 분포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해서 이제 그것의 제곱을 전체 공간에서 적분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전하가 만들어내는 이제 필드 에너지,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게 구면 대칭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우스 법칙을 이용해서 이런 이제 가우스 공면을 도입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우스 공면의 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반지름 안에 있느냐, A 내부에 있느냐, A 바깥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황이 달라지겠네요. 그렇죠? 아무튼 이제 가우스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우스 공면을 도입해서 일렉트릭 필드를 면적분한 것이 입실론 제로분의 그 가우스 공면 내부에 있는 전하량이다. 이게 가우스 법칙이죠. 자, 이 경우에는 대칭성 때문에 일렉트릭 필드가 방사상 방향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면적분도 우리가 구를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얘도 이제 방사상 방향이죠. 따라서 이제 우리가 플럭스 계산이 이제 쉬워지는 거죠. 이제 일렉트릭 필드는 이제 그 R 방향에만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일렉트릭 필드를 그러면 거리에 의존할 거고, 그래서 저 앰플리튜드만 이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저것이 면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4파이 R 제곱, 면적을 그냥 곱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입실론 제로분의 그 가우스 공면 내부에 있는 토탈 에너지인데, 토탈 전하인데, 이 토탈 전하가 R이 A보다 작으냐, R이 A보다 크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네요. 그렇죠? R이 A보다 크면 그냥 전체 전하 Q가 되는 거고요. R이 A보다 작으면 전체 전하의 일부분만이 되는 거죠. 일부분, 어떤 부분? 바로 그 최적에 비례하는 거니까, 부피에 비례하는 거니까, 부피는 반지름의 비율의 3배, 세제곱배,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따라서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는 구의 바깥에서는 이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제 이게 점 전하나 이제 마찬가지처럼 행동하는 거고, 구의 내부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반지름에 비례해서 커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여기 내가 R이라고 하고 여기가 A라고 하면은 이것이 일렉트릭 필드의 세기의 이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만드는 일렉트릭 포텐셜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일렉트릭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은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은 이제 얘가 그레디언트가 되는 거죠. 근데 일렉트릭 필드가 R 방향만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것으로부터 그냥 일렉트릭 필드의 R 컴포넌트는 마이너스 R, 자,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결국 이제 이 파이라고 하는 것은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은 일렉트릭
필드의 스트렝스를 이제 R로 적분해서 이제 마이너스 1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뭐 그냥 여기다 써보면 쉽습니다. 얘는 누구를 미분하면 요게 될까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1 over 포텐셜에 쿨럼이 있으면 이제 그거의 포텐셜은 요게 되는 거죠. R이 A보다 클 때. 자, 그 다음에 R이 이거보다 작을 때는 이제 요 표현식을 적분해서 이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는 거니까 쟤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자, R을 적분하니까 2분의 1에서 8파이 입실론 제로 A 세제곱 QR 제곱인데, 이렇게 되면 포텐셜이 이제 그 불연속이 되겠네요. 그래서 R이 A일 곳에서 포텐셜을 연속인점으로 만들어주면 여기다 어떤 상수를 이제 더해야 되겠죠. 그렇죠? R에 의존하는 그 상수 값이 얼마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포텐셜을 그림을 그리면은 이제 여기 1 over R이었다가 여기서는 이렇게 포물선 위가 볼록이 이제 포물선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자, 아무튼 그러면 이제 총 에너지는 뭐라고 했냐면은 2분의 입실론 제로 전체 공간에 대해서 일렉트릭 필드의 제곱을 적분하면 된다. 이거였죠. 자, 이걸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은 자, 역시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레디얼 시메트리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 공간에 대한 적분이 그냥 단순하게 4파이 R 제곱 dr, 그러니까 각도 적분은 그냥 4파이로 다 되는 거죠. 근데 일렉트릭 필드가 그 R이 A보다 크냐에 따라 작으냐에 따라 다르니까 이게 R이 A보다 작을 때는 일렉트릭 필드를 얘를 써야 되는 거죠. 이거 전체의 제곱에 R 제곱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A부터 무한대까지, 자, 요때는 요 표현식을 사용해야죠. 그러면은 이거에 R 제곱분의 1, 자, 요걸 적분해야 돼요. 자, 이 적분은 이제 뭐 표준적인 적분이니까 제가 따로 계산을 이제 설명드리진 않을 거고, 이 계산 결과는 5분의 3에 자, 여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런 구가 균일하게 대전된 이제 구가 만들어낸 일렉트릭 필드에 저장된 총 에너지는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를 이제 누구랑 비교를 한다고 했냐면은, 우리가 저런 전화 컨피그레이션을 만드는데 필요한 한 일을 이제 계산을 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전하들을 다 뿔뿔이 다 조각조각 내놓은 다음에 무한대에서부터 저 전하들을 쭉 저 구 모양이 되도록 이제 조립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 조립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구 모양으로 하면 되죠. 일단 만두를 빚듯이 여기 이제 반지름이 A인 구가 만들어졌다. 그럼 다음에는 여기다 양파 껍질을 하나를 더 더하는 거예요. 반지름이 두께가 DR이 되는 그런 양파 껍질을 이제 하나를 더 더할 때, 그때 필요한 일이 얼마인가? 그때 필요한 일은 얼마예요? 그때 그 필요한 일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었냐면, 얘는 그 추가된 전하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죠? 전하 밀도에다가 4파이 R 제곱 dr. 요게 뭐냐면은 새로 추가된 그러니까 요 양파 껍질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전하량이죠. 거기다 뭘 곱하면 된다고? 거기다 뭘 곱하면 된다고 하냐면 그 전하가 추가되는 곳에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을 이제 곱하면 된다고 했죠. 그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은 바로 앞에서 이미 계산을 해놨어요. 자, 요게 뭐였죠?
요런 구가 만들어내는 구의 표면에서의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이었죠. 근데 조심할 게 이제 요 Q가 전체 전하가 아니라 이제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전하. 그렇죠? 그것만 조심하시면 바로 옮겨 적을 수 있어요. 얘는 4파이 입실론 제로 R에 저 Q가 전체 전하가 아니라 현재까지 만들어진 그 공간 안에 그 전하이기 때문에 전체 전하의 반지름의 비율의 세제곱만큼 그만큼이 이제 전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걸 구했고, 그럼 얘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전하 밀도는 전하 밀도는 3분의 4 파이 A 세제곱분의 Q죠. 그래서 이걸 다 없애 놓으면 이제 그 R에 어떻게 의존하는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R에 어떻게 의존하면 여기 R 제곱이 있고 R 제곱이 있고 R 세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R을 한번 나눴으니까 그러면 R에 4승을 적분하는 거네요. 그래서 전체 W는 그냥 우리가 DW 좀 전에 했는데 얘를 0서부터 A까지 하면 그럼 전체 전하가 다 조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적분은 제가 노트에서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엘리멘터리 적분이니까 그냥 하실 수 있죠. 해보면 역시 마찬가지로 5분의 3 4파이 입실론 제로 A Q 제곱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일렉트릭 필드 에너지로부터 계산하는 값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전하 분포를 생성하는데 들어간 그 에너지가 서로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했는데 이만큼 일을 했고 그 일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 필드 에너지로 저장된다. 우리가 이렇게 아주 나이스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둘이 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이론이 완벽하게 적용되는 그런 예를 이제 봤고, 그래서 그 이론이 이제 완벽하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아쉽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상한 어떤 모순이 되는 그런 결과를 주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이 상황이 또 아주 희한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아주 평범한 상황이야. 자, 공간상에 두 개의 점 전하가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제 원점에 Q1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X축으로 얼마만큼 떨어진 이 위치에 또 다른 점 전하 Q2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점 전하가 임의의 지점 R이라고 하는 이제 이 지점에서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되죠? 일렉트릭 필드는 두 개를 합하면 되겠죠.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에 R 세제곱분의 Q1R 그 다음에 Q2 그 다음에 이제 요 위치 벡터는 R 빼기 A가 되겠죠. 그래서 R 빼기 A의 절대값의 세제곱에 요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전화 컨피그레이션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었죠? 얘는 그냥 다름 아닌 요 두 개. 자, 여기 하나를 고정시켜 놓고 얘를 좀 무한대에서 끌어오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뭐였냐면 그냥 다름 아닌 4파이 입실론 제로 A 절대값 Q1, Q2였죠. 그렇죠? 둘의 포텐셜 에너지. 그러니까 Q1이 만들어내는 포텐셜, 일렉트로스태틱 포텐셜 곱하기 Q2 이렇게 계산했었죠. 자, 근데 얘는 양수도 될 수 있고
음수도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Q1, Q2가 그러니까 두 개의 전하가 같은 부호면은 양수가 되는 거고, 반면에 두 개의 전하가 음수면은 부호가 반대면은 이제 이 포텐셜 에너지가 음수가 되죠. 그래서 서로 다른 전하는 이제 끌어당기고 같은 전하는 밀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필드 에너지는 우리가 이제 1로 계산한 이거고, 그다음에 필드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은 필드는 2분의 입실론 제로 일렉트릭 필드의 전체 공간 적분이니까 얘는 어떤 전하 컨피그레이션에서도 항상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죠. 음수가 될 수 없잖아요. 입실론 제로도 양수고 일렉트릭 필드 뭐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던지 간에 그것의 절대값의 제곱을 적분하고 있으니까 얘는 음수가 될 수 없단 말이야. 따라서 이 둘은 일반적으로는 같을 수가 없는 거죠. Q1, Q2가 부호가 같거나 다르거나 필드 에너지는 항상 양수란 말이야. 자, 이런 분명히 앞선 example에서는 둘이 완벽히 같았고 우리가 포멀리즘상에서는 이제 완벽히 같은 것처럼 다 계산이 되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